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부TV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뿌듯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 흐름을, 그리고 다음 주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C 물가지수인데요, 작년 7월 여기에 약 7%에서 정점을 이루었고요. 자, 현재는 2.7%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모양새가 살짝 꼬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물가가 치고 올라가면 어떨까? 자, 그리고 CPI 지표를 보시더라도 똑같이 작년 7월에 9%가 넘는 요 부분에서 정점을 이루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살짝 꼬리를 들면서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 연준에서 바라는 2%대 지금 물가로는 아직 진입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3%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추세 그래프가 살짝 꼬리를 들고 있어서 여기서 잠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CME 페드와치2를 보시면은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는 5월 달에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 보이고요. 그리고 6월달 FOMC에서도 거의 마찬가지 금리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있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의 확률이 서로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은 종종 뉴스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경기 지표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ADI 경기 선행 지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지난 2000년도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 그때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선행 지수가 내려갔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행지수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팬데믹 때 2020년도죠. 그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급하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지난 21년도부터 22년도에 걸쳐서 23년도까지 쭉 하강을 하다가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이렇게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워닝 시그널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 라인이 바로 여기인데 그 경고 라인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요, OECD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요, G20가들의 평균 라인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시는 그래프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는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투자 심리를 엿볼 수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쯤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회복하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 지수는 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현재는요, 여기에서 1파동, 2파동, 3파동에서 꺾어지는 4파동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동으로서는 5파동까지 가야지만 끝나는 흐름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끝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이 중요하겠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 때 이렇게 기간 조정을 잘 주고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확 무너지는 가격 조정을 지금 동반했습니다. 약 15% 정도 내려갔다가 그 밑에서 여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렌드 존입니다. 이렇게 트렌드 존은 매수가 기다리는 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바로 반등세를 보여주는, 특히나 위에서는 싱글탑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신뢰성 높은 그런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줬는데요. 그리고 약한 반등이 아니라 제법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V자형 이런 패턴을 보여줬을 때 이때는요, 거의 대부분 직전 고점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상단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손절할 본전이 왔으니까 손절하고 싶은 그런 물량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바닥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이익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서는 특정 고점에서는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존이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요렇게 매물권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매수세도 못지않게 들어온다면 여기서 힘겨루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을 거쳐야 돼요.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역시 패턴상으로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이렇게 V자형으로 봤을 때요. 자, 그래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지금 61선의 마지막 5파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되는데,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그 이후에 급하게 가격 조정을 주는지, 아니면 완만하게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준 뒤에 다시 올라가는지, 요거 첫 번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월봉의 캔들입니다. 월봉의 캔들이에요. 자, 그게 올라가는지, 월초 대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요걸 두 번째로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항을 다음 주에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게 가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종목들도, 주요 종목들도 흐름이 나타날 텐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흐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다음 주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4월 달에 급한 가격 조정을 줬다가 다시 반등도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급하게 올라갈 때는 직전 고점에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엔비디아는요, 여기 가격대가 얼마냐면 약 $900 전후가 됩니다. 다음 주에 주초부터 상승을 한다면 이 $900 근처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잘 보시면서 여기에서는 물량을 약간 축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중이 좀 크셔서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은 $900 근처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셨다가 조정을 줄 때 그때 저가 매수로 한 번 더 트레이딩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초부터 만약에 이렇게 하락으로 빠진다면, 그렇다면은 얘는 미리 좀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은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고, 위에서는 매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약 $900 초반 정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위에 물량이, 매도 물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중 축소를 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 하지만 도망갈 필요는 없다. 왜냐? 추세가 지금 살아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지금 61선이 4파동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만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 4파동 구간에서 조정이 너무 짧아요.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준다면 이 밑에서 모아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피라미드 매수법. 자, 이번에는 테슬라 흐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큰 흐름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의미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벌써 드렸었어요. 주화버 채널 가셔서요, 여기에 이 가격은 지켜야 한다라는 2주 전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미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참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자, 요 위치입니다. 자, 요 위치에서 지켜야 할 선은 얼마냐면 바로 $158였습니다. 자, 지금 다행히도 그 위 이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빠지고 내려가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월봉이기 때문에 월 말에, 다음 주 초가 되겠죠. 4월 말에 어느 가격에서, 즉 최소한 $158 이상에서 마무리를 지어준다면 여기서 지지해 주는 것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안심이고, 이 점이 지금 바닥이라고 감히 1차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테슬라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위에서 가격 조정을 강하게 드라이브했고 반등 또한 강하게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싱글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이 싱글 바닥은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가짜 바닥이 바로 이 싱글 바닥이고요. 진짜 바닥은 두 번 찍어야 되는 더블 바닥을 형성해야지만 진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싱글 바닥 이후에
더블 바닥이 나오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위에 매물이 두 개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직전 고점 요 부분이고요. 요 라인의 가격이 약 174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위에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자, 얘 여기 가격도요. 지금 현재 얼마냐면은 177달러 선입니다. 그러면 174에서 177달러 요 사이에는 지금 여기에 매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두 개가 겹쳐서 있으니까 이 가격대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게 이게 장기적으로 부담이란 얘기는 아니고 당장 단기적으로 다음 주부터 혹은 다음 달 여기에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음 주에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177달러 근처까지 올라갈 때는 조금씩 물량을 단기적으로 장기간이고요. 단기적으로 축소해주는 전략이 괜찮습니다. 왜냐? 위에는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놨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밑에서 저가 매수하면서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자, 그래서 위에서는 축소하고 밑에서는 물량을 확대해 나간다. 이 양면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야, 매수 단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도하는 것은 한참 올라간 뒤에 여 위에서 매도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하냐면은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비중에서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갈 때 약 177달러 근처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얘가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서서히 조정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요 패턴상으로 얘기하면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됩니다. 아주 이게 바닥을 찍고 형성하면서 올라갈 때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주 굿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현재 위치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3파, 4파, 5파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5파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위에서 잠깐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자, 하지만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이 또한 한 번 더 바닥을 형성하러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를 열어놓고 봐야 돼요. 21선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시장이 만약에 급하게 내려온다면 테슬라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가격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스무스하게 조정을 주면서 역헤드 숄더 패턴을 형성해 준다면 테슬라 또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놓고 1번으로 가면은 아주 땡큐. 그렇지만 아주 땡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요 깊은 조정을 좀 주면은 더 싸게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면은 여기서 좀 높은 위치에서 170달러, 160달러 요 근처에서 모아 나가는 게 첫 번째 1번입니다. 가격대 예상은 170에서 160달러 요 사이에 저가 매수 구간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시장과 함께 이렇게 가격 조정을 즉 직전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가격 조정으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5월달 월봉 캔들이 음봉이 돼야지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아래까지 열어놓고 가격 조정에 대해서 저가 매수로 받아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5월달 월봉 캔들이 음봉으로 내려가는지 양봉으로 올라가는지 첫 번째 확인하시는 게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투자 심리도가 있는데요. 이 투자 심리선이 지금은 침체에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벗어날 때 그때가 또 매수 신호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제가 나오면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응을 한다는 대응 전략이고요. 그 대응 전략에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그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하겠다면 내가 매수하겠다라는 금액을 반 나누신 다음에 하나는 이게 170에서 160달러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기간 조정을 준 뒤에 탁 튀어오르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나머지 금액을 다 투입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확 빠지는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간다라면 그때는 기다리셨다가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을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때 그때 한 방에 빡 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시장이 지금 어떻게 조정을 줬다가 갈지 이게 지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61선 4파동 조정이기 때문에 짧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만큼의 조정이 줄지 이때는 무조건 대응 전략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예측했다가는 짧지만 한두 달이라도 짧지만 좀 마음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고 나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는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흘러가는 진행 방향을 보면서 월봉 캔들이 어떻게 가는지 요거 유심히 보시고 올라가면은 오케이 5월달 가는구나. 근데 5월달에 내려가는 음봉 캔들이면 이번에 쉐린메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170달러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저가형 전기차 생산 안 한다. 그 뉴스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면으로 반박했죠. 생산을 취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출시를 하겠다고 반박을 하니까 시장은 이렇게 화들짝 놀아서 올라간 겁니다. 이 해프닝은 이 과정에서 그냥 끝났어요. 170달러에서 지금 138달러까지 이 과정에서 해프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지금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버전 11도 벌써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고 그때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1년도에서 계속 FSD 버전 11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버전 12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갈아엎는 현상이 나왔어요.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짚어보고 갈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국 ITS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 R&D 예산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굉장히 R&D 과제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협력주행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크게는요. 사물을 인지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지된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주행을 할지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차를 제어하는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가지로 흘러가는 요 흐름이 있습니다. 인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고정 지물이라든지 그리고 변동 지물이라든지 이동체 그리고 보행자 차량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뿐만 아니라 차로, 차선, 그리고 횡단보도, 터널 고가 여러 가지 지형 지물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넌 테슬라 진영에서는 센서를 기본적으로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주위 상황을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센서, 그리고 레이더 센서, 그리고 초음파 센서. 이 센서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함께 연결해서 센서 퓨저닝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LDM이라는 지도, 로컬 다이나믹 맵인데요. 이 LDM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할 때는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알고리즘의 코딩은 대부분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통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차량을 제어하는 건데요. 얘는 조향각이라든지 토크, 브레이크라든지 엑셀, 그리고 가감속 등등등 여러 가지 주행에 관련된 제어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됩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 중에서 웨이모가 상용화돼서 로보택시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 기술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웨이모와 그리고 테슬라 이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테슬라 진영은요. 특징이 뭐냐면 센서를 카메라 온리 8대만 가지고 영상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넌 테슬라 진영에서는요.
센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단 능력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AI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델 Y 운전자가 자기 차에서 데이터 센터로 업로드되는 데이터를 살짝 봤더니 하루에 지금 302GB를 업로드 하더라라고 자기 트윗에 올린 데이터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통 비전 AI에서 쓰는 기술 중에요. 자, 지금 영상 내에 이런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라벨링을 합니다. 이게 고양이다, 혹은 보행자다, 혹은 차량이다, 자전거다 라는 것을 사람이 매뉴얼하게 라벨링을 해주는 기술이 바로 기존의 비전 AI 기술이었는데요. 테슬라는 라벨링 하려고 하면은 도로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하는 기술, 즉 오토 라벨링 기술을 이미 2022년도에 AI 데이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팅 기술을 통해서 4차원 타임 스케줄까지 들어간 4차원적인 배열을 이용해서 지금 오토 스케일까지도 구현했다라고 2022년도에 이미 2년 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는 도조 시스템이라는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서 내부에서 수집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있어요. 바로 버전 11에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코딩한 내용들이 30만 라인이나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전 12에서는요, 순수하게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는 게 바로 버전 12입니다. 그래서 버전 11에서 만들었던 30만 라인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짠 코드는 버전 12에서는 모두 다 클리어 시켜버리고 버렸다고 해요. 웬만한 결정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개발 비용을 버전 12로 그리고 새로운 기술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면서 얘를 다 폐기를 했다는 것은 투자 비용을 다 그냥 소멸시켰다는 건데,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과감하게 결정하고 버전 12로 넘어갔어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사용기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지금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아직 가짜 바닥이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었다는데 큰 의미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물량을 좀 더 늘리는 그 확보 전략을 구사하면서 다음 주 대응을 하시면 좋은 투자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